네, 안녕하세요, 잘보님들. 반가, 안녕하십니까, 반가. 자분들. 오늘은 한국 녹내장 학회와 함께하는 녹내장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강연 첫 번째 시간, 녹내장 바로 알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저희 병원에서 몇 번 이제 강당에서도 같이 강연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다.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쯤 했었고, 보면 이제 세계 녹내장 주간이라고 2020년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녹내장 주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녹내장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해서 환자분들한테 녹내장이 이런 질환이다, 이런 걸 많이 알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녹내장 학회에서 그런 걸 행사를 하고, 저희 병원도 거기 동참해서 같이 이제 홍보 활동을 하는 차에서 이제 하는 이제 강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예전에 했는데 뉴페이스가 새로웠습니다. 여기 이제 김무현 쌤이라고. 좀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좀 우리는 이제 병원은 인물 보고 뽑습니다. 네, 이제 잘생긴 순서 뽑아서 1등 했었고, 김무현 선생님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또 뒤에서 얘기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녹내장은 참 어렵죠. 어려운 질환이고, 녹내장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여기 있을 테고, 계속 우선 목차를 보시면 여기 이제 녹내장이란 녹내 진단, 녹내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녹내장이 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이 뭐냐? 녹내장은 이제 안압이 높아서 신경이 점점 손상되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다. 이게 이제 녹내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녹내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면, 녹내장 여기 시신경 유두라는 여기가 시신경에 점점 손상이 되어서 이제 시야가 결손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백내장과는 다르게, 백내장은 여기 수정요. 여기 보면 백내장 있는 분도 이렇게 하얗게 있는데, 백내장을 제거하면 없어지죠. 이게 백내장은 이렇게 생긴 게 백내장이고, 이름은 비슷한데 녹내장은 여기 시신경에 생기는 질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증상은 시야가 좁아진다. 시야가 좁아지는 게 뭐냐? 잘 모르시는 분 있는데, 이제 검사상에서 뭐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여기서는 중심만 보이고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되냐? 이런 바다를 볼 때 어느 순간 여기 갈매기가 잘 안 보이고, 어느 순간 갈매기랑 이런 건 안 보이고 중간만 보이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사실 자기가 시야가 좁은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안압이 상승하는 급성 녹내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충혈되고 아프고 토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시야 결손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고, 또한 대비감도의 저하가 있는데, 대비감도의 저하가 뭐냐면 이제 그 흰선과 까만 선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약간 흐리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 라인이 있고 흰 돌이 있으면, 여기서는 이 라인 자체가 까만 라인에서 좀 흐리게 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를, 이 김에 대한 각각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대비감의 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녹내장 환자분들은 특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증상은 아까 말한 시야 결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증상, 신경이 약해지는 증상,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많은데, 증상으로는 녹내장을 진단하기 어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눈이 뻐근해서 아픈데 안압이 높아서 그런 거, 이런 환자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대인데 자기가 녹내장이 아닌가 막 서치를 해보니까 이거 녹내장에 대한 증상이다, 막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녹내장 증상에서 생각보다는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아픈 빈도수는 이제 건조한 거, 상처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녹내장은 이런 거랑은 다르다. 그리고 뻐근해서 아픈 경우에는 이제 안압이 높아서 그렇진 않다. 대부분이 이렇게 검은 자가 많이 터 있는 경우는 엄청 아픕니다. 녹내장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 후로는 이제 김무현 쌤께서 위험 요인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 위험 요인으로는 가장 큰 위험 요인, 결국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높은 안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안압으로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시신경 유두 단면이나 유두 표면이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기로 가면 갈수록 시신경계 소실이라든지 시신경 유두 함몰비가 점점 늘어나는 제가 사라져야 되겠는데.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높은 안압이란 뭐 주변 조직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결국 이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정상이 10에서 20mm 머큐리라고 할 때, 결국에는 요거를 25mm 이상인 환자가 있는데, 요거 어떤 분들은 녹내장이 없는 분들은 결국에는 시신경이 강해서 높은 안압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놈이고, 어떤 분들은 15인데도 녹내장이 있고 진행되는 분들은
이게 15에도 충분히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약.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상안압 녹내장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안압이 왜 정상인데 녹내장이 생기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죠?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걸 같이 또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상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상 범위라도 녹내장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타입의 녹내장은 안압은 정상 범위인데 결국 녹내장에서 손상이 진행되는 환자들이 제일 많고요. 이런 분들은 정상 범위에서 녹내장 없는 사람 기준이라 하더라도 녹내장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안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이 안압 자체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압은 정상인데 또 낮춘 이유는 이 안압 자체가 이미 그 시신경 자체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낮춰야지 위험 요인을 지금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안압을 더 열심히 많이 낮춰야 되고, 안압 위에 다른 요인들은 부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안압을 많이 낮춰야지 녹내장 진행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위험 요인으로서는 최근 들어서 젊은 층의 고도 근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근시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이 시신경 변화도 좀 모양도 다르고 안축장도 길어지면서 이런 녹내장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모양 하면 원래 이게 동그란 게 정상인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있다 신경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뒤가 길어지면서 네. 이게 눈의 모양이 길어지면서 이제 신경이 털어져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틀어지는 위아래에 이제 그 텐션이 가해지면서 여기가 이제 신경이 죽는 그런 기전이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렇지만 녹내장 발생 확률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고도 근시가 있다 해서 녹내장 악화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도 근시 환자의 녹내장 진행 속도를 본 그래프인데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기 암점 부위가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수치상으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근시가 있으면 발생 빈도는 올라가지만 진행률이랑 크게 연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은 훨씬 더 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서는 결국 나이, 그리고 녹내장 가족력,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 등도 있으면 조금 위험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녹내장이 있거나 하면 스스로 검진할 때 그 검진하신 선생님께 그런 걸 얘기하면서 녹내장에 대해서 한번 봐달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이제 어떤 일반 클리닉에 갔을 때도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조금 더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근시라든지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진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녹내장에 대한 검진을 하셔야 되고, 약간 위험도를 좀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녹내장이 안 생긴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도 근시, 가족력,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자각을 하고 일단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검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 좀 하셔야 돼요. 고도근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냐면 두꺼운 안경 끼는 사람들 또는 컨택트 렌즈 끼는 사람들, 이런 분들 대부분 다 이제 고도 근시가 많아서 이런 내가 안경이 두껍거나 아니면 렌즈를 되게 높은 도수를 끼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녹내장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왜 녹내장이 생기는 거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대부분 특별한 이유를 모릅니다. 같은 안압, 근시 정도, 고혈압, 당뇨 모든 조건이 다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생기고 어떤 분들은 안 생기는데, 이렇게 시신경이 약하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인이 뭘 잘못해서 케어를 잘못해서 생긴다기보다는 그냥 구조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시신경이 태어난 구조로 인해서 약하다고 생각돼서 그로 인해서 녹내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하고 관리 받으시면 더 나은 녹내장 경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녹내장 치료의 핵심 안압 낮추기고, 안압을 결정한 요인은 일단은 방수, 눈 안에서 물이 생성되는데 요 물이 어느 정도 생성되고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안압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압 상승의 원인은 물이 많이 생성되기보다는 일단은 배수로 역할을 하는 방수 유출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원인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의 원발성, 그리고 다른 확인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경우 2차성 녹내장이라고 하고, 양상에 따라서 배출로가 충분히 열려있는 경우에는 개방각, 배출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혀있으면 폐쇄각, 그리고 오래되면 만성. 그러면 방수가 여기 눈 뒤에서 생성돼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네. 이 배출로가 막힌 거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달라진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급성, 빨리 오면 급성, 오래되면 만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뭐 원발, 2차 개방각, 폐쇄각, 녹내장, 뭐 이렇게 조합을 따라서 저희가 진단명을 또 붙이게 됩니다. 가장 흔한 타입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 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정상 안압 녹내장이 제일 많습니다. 개방각 녹내장 타입 중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 그리고 안압이 높은 고안압 녹내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증상은 초기에는 초기 증상이 대부분 왔습니다. 비특이적인 증상이 대부분이고, 중기 정도 돼서 넘어가야지만 부분적 흐림이라든지 아니면 빨리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물체를 따라가기 어려운 증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시야 결손이 진행되면서 중심 시야만 남게 되는 시야 결손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은 중기 정도까지도 거의 증상이 없죠? 녹내장 네.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네, 맞습니다. 말기가 돼야 대부분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네. 그리고 정상 안압 녹내장은 개방각 녹내장 한 형태로 가장 동아시아 인구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이런 동아시아인들이 되게 많고, 오히려 서양에서는 30-40%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정상 범위가 이분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준 안압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고, 원인으로는 일단은 뭐 시신경을 가는 혈액순환의 장애나 아니면 염증 또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수가 지나가는 길이 갑자기 이렇게 충분히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이 막히고 배출로도 이렇게 막히면서 방수는 생성이 되는데 배출로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갑작스러운 눈 통증이라든지 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심한 충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는 일단 1차적으로 약물을 써서 안압을 빨리 낮춰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방수 배출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다른 새끼를 뚫어줘서 여기 레이저를 해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뚫어준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새로운 배출로를 만들어서 원활히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끝조차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상 이렇게 지금 방수가 유출이 되지 않아서 우리 홍채가 이렇게 앞으로까지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납작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이저 시술로 이 새로운 배출로를 만들어주자마자 이렇게 볼록한 게 다시 이렇게 평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수술적 방법으로는 약간 다른 분들 백내장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을 좀 빨리 해줘서 이런 지금 막혀있는 배출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줘서 여기는 이제 백내장이 많아서 이게 볼록하게 솟아서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주면 이게 내려가면서 이제 좋아진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안압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차성 녹내장 중에 하나인데 신생혈관 녹내장이라고 이런 안 좋은 혈관들이 막 자라면서 방수 배출로를 이렇게 막게 되는 2차성 녹내장으로, 이렇게 막게 되면 결국 안압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안압이 높아져서 생긴 녹내장입니다. 특히 당뇨 조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많다, 그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조절 안 된 분들 중에서 갑자기 안압이 높아서 오는 분들은 보면 이런 식으로 혈관들이 많이 자라 들어와서 방수 배출로를 막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염증으로 인한 포도막염 녹내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염증 세포들이 많이 각막 안쪽에 침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심한 분들이 이렇게 염증 세포들이 아래 안에 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방수 배출로가 막혀서 안압이 높아지게 되는 녹내장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신생혈관 녹내장이고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녹내장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뭐 치료랑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선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 그냥 두 번째로는 그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 간혹 안압이 정상에서 녹내장 약을 처방했는데, 나는 안압이 정상인데 이 약을 왜 써야 되냐고 묻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답은 아까 김무현 쌤이 했듯이 상대적으로 나한테는 높은 안압이기 때문에 더 낮춰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타입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많다. 안압이 정상이고 그 배출로가 열려 있는 그런 타입이 많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이제 김무현 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